요즘에 이제 고교학점제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정권이 바뀌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전 정권에서 진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리셋하려는 의도들은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교육을 정해놓고 보통은 한 8년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에서 내신 부분이 되게 강화돼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이 모든 아이들을 되게 꼼꼼하게 관찰을 하고 하나하나 기록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인간이 그렇게 100%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수상 경력이랑 이런 것들이 좀 건전하게 진행이 됐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엉망진창으로 진행된 적이 너무 많고 종이접기 대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가 그런 입상 경력만 30몇 개가 있을 적도 있어요. 근데 고교학점제를 왜 폐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중간에 져도 되고 중간에 문제가 돼도 돼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한번 삐끗하면 그냥 골로 가는 본인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 다 망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제 인생도 초반에는 되게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 아마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의 상황들을 좀 몇 가지 제가 실제로 얘기해 준 적이 있어서 그 기준이면은 저는 처음부터 아예 루저로 시작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 최상위를 노린다면 이 고교학점제는 잘못됐다. 또 일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고교학점제의 내신이 너무 막 빽빽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오늘 좀 하려고 해요. 고교학점제에 보면은 내신 강화, 그 다음에 수능의 단순화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것도 통합과학이랑 통합사회를 지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수능만 갖고는 아이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또 일부 어떤 분들은 또 여기 와가지고 뭐 분별력이 왜 없냐 거기서 분별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기요. 직전에 지금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입시제도에서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사탐론 막 열어주잖아요. 공학에서는요. 이게 사회 과목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을 잘하면 경제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과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애가 가야 되는 거예요. 과고 영재고도요. 수학 과학 위주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지금 과학을 못하는데 이걸로 공대를 가는 애들을 열어준 게 사탐론이고 수리 논술만 봐가지고 과학 논술은 또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 입시 제도가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면 공대를 갔는데 적응을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게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시행 중이고 지금 2025년 현재 고2 애들이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도 살아있는 지금 수능 제도와 입시 제도의 허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열어주면 안 돼요. 어디까지 고교학점제가 지금 영향을 미쳤고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오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얘기를 막 하면 내신이 너무 강화되어 있고 내신을 너무 자세히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교학점제가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전에 8년 전, 9년 전 입시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흉악했어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나 옆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생기부를 채울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허점을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울타리를 허물다 보니까 이게 뭐 무법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지금 뽑아내긴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기준을 계속 내세우면 자기네들의 학교를 들어와서 애들이 등록금을 내야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교육기관들은요. 국립도 있지만 사립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학교라는 거를 설립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에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립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도 영리단체잖아요. 지원금을 받긴 하지만 우리가 무상교육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당 얼마의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마다 지원금을 받고 이걸로 학교 선생님들을 운영하고 대학을 운영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육부 재정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지방재정이냐 중앙재정이냐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자급자족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여기 물리해야지 들어와 과탐만 해야지 들어와 이랬던 벽을 허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대를 아이들 숫자가 줄잖아요. 지금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려는 시도했다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아주 컬러풀하게 바꿔놨잖아요. 학교를. 이런 장벽을 허물고 있는 게 왜 그러느냐. 학력 인구의 감소입니다. 그리고 아예 전공도
정부도 무전공으로 그냥 애들을 뽑아놓은 다음에 성적순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좀 취업률이 낮은 학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통폐합되면서 사라질 겁니다. 교육의 다양성이 다 박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 되면 이과를 합쳐서 이름이 뭐 김, 수, 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뭐 이런 식으로 과 이름이 겁나 길어요. 무슨 사회문학, 컴퓨터, 인공지능, 반도체, 연구, 자율주행, 공학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겁나 길게 줘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다 합쳐놓은 거야. 잡탕찌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자세히 보시면 입시제도 다 제가 분석했던 게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주요과는 빼놔요. 그리고 자율전공에서 보면 세트 메뉴처럼 쓸모없는 학과가 굉장히 많고, 한 과 정도 뭐 컴공 이런 거 비슷한 거 많이 넣어놔요. 컴공 비슷한 거 아이들이 몰릴 수 있게 이게 미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차라리 그 점수면 컴공을 가죠. 그러니까 이런 좀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고교학점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수능 시험이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보기 때문에 지금 내신을 볼 수 있게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강화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수능을 너무 간소하게 봐요. 그래서 수능 자체로 아이를 판별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 입장에서 적어도 우리한테 많이 몰릴지 안 몰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많이 몰렸을 때 최대한 선별할 수 있는 기준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 컨설턴트들이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이나 화학을 전혀 안 하고 공대를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좀 얘기해 봅시다. 거기 가서 견디고 뭐 적응하는 애가 있다. 자꾸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실존하는 희박한 사례를 들고 와요. 근데 그 희박한 사례에서 인원수 대보니까 뭐 100명이 넘더라. 한 해의 독감으로 죽는 세계 인구 비율이 10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보면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확률적으로 희박하다는 건 표본값 안에서 나타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물리화학을 안 하고 공학을 졸업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 전과를 하겠다는 둥, 뭐 이상한 복수전공 하겠다는 둥, 뭐 이러면서 이제 자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열등반 같은 게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리학의 애들이 계속 기피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학이나 어려운 거 기피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과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나는 문과를 내 적성 때문에 갔다는데, 제가 저번에 적성에 대한 얘기는 드렸으니까. 근데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대다수 애들은 수학과학이 준비 안 되면 문과로 갑니다. 여기 댓글 보시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문과로 가야 되나 이과로 가야 되나 막 이러고 계세요. 문과 이과가 뭔지도 모르고 과학 중점이 뭔지도 모르는데, 과학이 준비 안 됐으면 과중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막 댓글에 보면 과중을 가야 되는지 문과로 가야 되는지, 거기서 과중 왜 나와요? 전혀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컨설턴트들 중에서는 이제 학원 홍보용 채널이거든요. 컨설턴트들이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더라도 연계되어 있는 학원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료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신 넣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거 읽어주면서 이제 막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컨설턴트들을 제가 몇 번 못 봤습니다. 제가 전체를 본 건 아니겠지만, 보통은 뭐냐면 강의 경력이 없는 일반 컨설팅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분들은 수치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도드라져서 붕괴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택도 없는 거 애한테 이제 세팅해갖고 오시더라고요. 애가 그래도 물리라도 찍먹을 해본 애가 공대에서 견딜 거 아니에요. 학부모님들한테도 제가 현실적인 눈높이를 가져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고교 학점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능 자체가 아이를 판별할 수 없게끔 자꾸 브라인딩을 치니까. 근데 또 수능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나는 게 맞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수능을 2번 나눠서 둘 중에 하나에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내신으로 가는 방법도 열어줬는데 꾸준하지 못해서 내신을 못하겠어.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의 상황에 모조리 맞는 입시제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수능이 약화되니까 내신을 보게 열어달라고 대학 쪽에서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과에 몰리고 우리한테 좋은 애들이 오는데, 진짜 좋은 옥석을 갈아야 되는데 받아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렇게 면밀하게 면접을 보고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하고 있기
있겠어요. 한번 들어오면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들인 경우라면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대학교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졸업까지 해서 잘 취업이 돼야 본인 학교의 영속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명문대 같은 경우는. 근데 공학에 왔는데 적응 못하고 삐리삐리 되고 최근에도 나오잖아요. 뭐 교대인데 몇 등급짜리가 왔다. 이게 대학교 입장에서는 더 입결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내신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블라인드를 해도 학교를 다 안다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아냐 막 그러면서 예전에 한번 작년도부터 계속 댓글로 이상한 얘기 쓰시는 분이 있어요. 동아리 명하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뭐 했는지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인터넷만 찾아봐 다 합니다. 이제 표본값 자체가 달라요. 아무거나 딱 뽑았을 때 우수한 애들이 나올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아무거나 딱 뽑았는데 정말 진상들만 나올 수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고교학점제가 폐지되면 뭐가 더 나아질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저는 고교학점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미 정해놓은 걸 또 바꾸면요 누더기가 돼요. 그래서 2018년인가 그때 3번 연속으로 입시제도가 바뀐 적이 있어요. 무슨 나는 변신 로봇인 줄 알았어. 아주 그냥 변신을 하고 앉아있어 이 변신들이.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무슨 삽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고교학점제가 또 폐지가 돼버리면 애들은 혼란은 더 가중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 알고 계시면 그렇게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저번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죠. 물리 화학이 코어로 돼 있고 수학이 코어로 돼 있는 이과생들, 그러니까 선행도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 이과생들은요 어떤 입시제도가 나와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 뭔가 크게 착각하는데요. 입시 제도에서 내신을 본다 그래도 상위권 애들 입장에서는 딱히 더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금 아이들은 10년 전 아이들 대비 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노는 것도 보면 정말로 허접스럽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을 다 쏟아 넣습니다. 뭐죠? 릴스하고 쇼츠 봐요. 핸드폰 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웃고 있어요. 그걸로 1시간, 2시간씩 보내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숙제 대부분 다 뭘로 해가요? 챗GPT에 돌려서 해가죠. 언젠가는 챗GPT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챗GPT보다 밑에 있는 업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알바나 일용직으로. 그러니까 고난이도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됐든 대학 학점제가 됐든 중등 학점제가 됐든 문제가 안 됩니다. 고민하는 이유요? 보통 이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하느냐. 어떤 입시제도가 나오든 여러분이 이 입시제도를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